다만 관세 관련해서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말하는 게 조금씩 뉘앙스가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기본관세 절대 안 건드린다고 그랬었거든요. 기본관세 10%는 적용되는 거고 절대 철폐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있으면 기본관세인 10%도 변동할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1일 파요요 시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맥을 짚고 암호화폐 흐름을 깨뚫는 시간 파요요 시황과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나스닥이 4%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도 3.4%, 그리고 대형주인 다우가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요. 그래도 2.5%대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간밤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 데는 여전히 이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적용됐던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됐던 경제지표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3월 CPI를 보면은 지금 2.4%로 나옵니다. 이게 4년 내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게끔 내려왔다라는 수치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보이면서 지금 2021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3%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2.8%의 상승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청구 건수도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서 고용도 괜찮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가장 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대중관세가 125%인 줄 알았는데 그 펜타닐로 10%씩 두 번 추가적으로 매겼었잖아요. 그 20%가 알고 보니까 125%에 포함된 게 아니라 125%는 그냥 관세, 기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고 여기에 20%의 추가 관세를 더 매겨서 145%가 최종 관세다라고 백악관이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다만 관세 관련해서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말하는 게 조금씩 뉘앙스가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기본관세 절대 안 건드린다고 그랬었거든요. 기본관세 10%는 그냥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절대 철폐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간밤 나온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만약 특별한 거래가 있으면 이 기본관세인 10%도 변동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된다라고 하는 백악관의 입장. 그래서 매일매일 좀 관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갈피를 못 잡겠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측을 향해서 추가적인 관세 보복 조치를 아직까지는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무슨 말을 할지 주말에 설마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중국 쪽에서 해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백악관에서는 여러 국가들이랑 상호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사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국가들인지 아직 이름을 확인시켜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개 이상의 나라를 통해서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만 빼고 지금 미국이 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철강 관세를 25% 우리도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미국이 중국 빼고 관세 다 안 내도 돼 하니까 갑자기 유럽도 90일 보류하겠다는 소식을 간밤 전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이 어제와 오늘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최종적인 협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데일리로 저희와 함께 시황 체크하시면서 그 변동성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나한테 전화 안 했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시진핑이 전화를 안 할 것 같아. 먼저 손을 안 내밀 것 같아.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조금씩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랑 사이 되게 좋고 내 좋은 친구다. 시진핑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등등등. 시진핑 이 주석에 대한 은근한 좀 칭찬들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 그리고 협상이 잘 될 것 같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물밑 접촉을 하려고 하는 백악관의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세 전쟁이 거의 무역 전쟁급으로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지금 금값 같은 경우는 무려 3,2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선물 기준이고요. 뉴욕 증시라던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가 떨어지면서 안전 자산을 향한 이 금을 향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금만 오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코인 시장에도 토크나이즈 골드, 토큰화된 금이 있죠. 몇 번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토큰화된 금의 시가총액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시총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자산별로의 시가총액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크립토 시장, 전체 크립토 시장에 대한 시가총액도 26%의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21%의 상승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8%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안전 자산들만 쭉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기관들의 투심이 최근에도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이 되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시기는 더욱더 미지수로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던가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기관들도 현물 ETF를 최근에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외면하면서 실제 현물 가격 또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관세 덕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유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주고는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 조치가 뭐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신호를 담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고요. 이 플룸의 공동 설립자인 테디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무역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깊은 단층선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WA라던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최근에 앞에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토큰화된 금의 거래량이 지금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몇십억 달러를 돌파해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인식으로 비트코인과 RWA도 이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RWA, 토크나이즈드 골드,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는 표에서는 S&P 500과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나와져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S&P 500 모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확실히 S&P 500이 노란색 선이고요. 그리고 검은색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S&P 500보다 확실히 더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떨어지더라도 더 가파르게, 오르더라도 더 가파르게 오르는 비트코인과 S&P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한두 명은 아닙니다.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 같은 경우도 오늘 CNBC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비트코인이 혜택을 볼 거고 비트코인 가격은 관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다시 6디짓, 이 6자리 숫자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자리 피겨, 6피겨라는 건 이제 10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 경제적 세계화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글로벌화의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25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관세 문제는 결국 시장 참여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일부는 중국을 선택하겠지만 결국 시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찰스 홉킨스의 예상대로 과연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 25만 달러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장기 보유자들과 단기 보유자들의 입장 차이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말 그대로 오히려 저점에서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들을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고 있는 반면 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심이 흔들리면서 매도 세력이 강해진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이 단기 보유자들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나서기 위해서는 이 현재 불안한 심리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보시면 어제는 이제 극단적 공포 수준까지 그 전날에 갔다가 어제 비트가 강하게 반등하자 25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투심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해보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연말부터 비트코인이 강하게 오를 때는 쭉 팔더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자 되려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가고 있는 이 고래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어 차트에서의 모습은 어떨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62%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코어 같은 경우는 29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난 1시간 동안 시장 안에서는 60%가 넘는 종목들이 가격 하락을 보였고요. 37%의 종목들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파이어 스코어 같은 경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격 지표죠. 일단은 67%가 가격 상승을 그리고 17%는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파이어 RSI 시그널은 70%가 단기적으로는 롱에 대한 사인을 보내오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52%가 숏에 몰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약세가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봤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바로 4일 추세를 알려줄 수 있는 파이어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지금 87%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잠깐만 끊고 갈게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의 모습은 어떨지도 보시죠. 자, 일단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지금 파이어 라인 안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금 양봉을 좀 그려내면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파이어 라인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여전히 상승에 대한 추세가 유효한 상황. 그리고 지지와 저항 라인을 체크해 봤을 때는 첫 번째 매도 포인트로는 82,500달러 선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장기적인 추세, 단기적인 추세도 비트코인은 다행히도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RSI도 현재는 롱에 대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주요 알트코인 소식으로는 이더리움 쪽의 내용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어제 대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상당한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는 거 제가 전해드렸었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도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일단은 부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 아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런 부분도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사실 만들어주진 못했죠. 다만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 고점에서
가격을 털지 못하고 저점에서 되려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글래스노드가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장기적인 압박 속에서 반등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요 저항선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보통 장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포기하는, 투매하는 구간이 오면은 이때가 보통은 그 사이클 내 최저점이었다라는 분석인 건데 일단은 1,800달러 선의 저항을 잘 돌파를 해주는지를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 이더리움의 모습은 어떨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추세와 장기적인 추세가 나름은 상승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에도 엄청나게 가파른 장기의 상승의 시그널은 아닌데 단기 추세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가격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S, 숏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 파이어 라인 아래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추세 측면에서는 약간은 위험하게 보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외 주요 알트코인들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세청에서 디파이 규제 철회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디파이 코인들에 대한 변동성도 긍정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이낸스가 게재했던 이 올해 꼭 지켜봐야 되는 크립토 안에서 디파이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유니스왑이나 아베, 주피터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디파이 코인들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파이라는 섹터 안에서 뭐 덱스 관련 종목들, 랜딩 관련 종목들, 뭐 파생상품 관련 종목들 등등등 국내 원화마켓에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긴 한데요. 디파이 쪽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관련주들의 추가 급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추가적인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